안녕하십니까. 백만동의 스티븐입니다. 아직 정회원이 못된 제가 이런 동영상을 올리게 되어 많이 부끄럽지만 여러분들의 도움이 좀 되고자 하는 마음에 이렇게 좀 준비를 하였습니다. 먼저 오늘은 카보네이터 캡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카보네이터 캡이 최근에 이슈도 많이 되었고 강탄에 어떻게 보면 필수 장비가 돼가는 추세입니다. 카보네이터 캡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강탄이 쉽고 편하고, 물론 이제 페트병을 자작해서 하는 경우든 뭐 카보네이터 기성 캡을 이용하든 페트병 사이즈로 하기 때문에 최대 2리터 정도밖에 강탄을 한 번에 하지 못해서 좀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강탄을 훌륭하게 해서 바로 병입을 해서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카보네이터 캡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보네이터 캡은 무엇이냐 생기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기성품이 있습니다. 이 기성품이 이번에 공구를 진행한 제품입니다. 요 똑같은 제품이 빨간색으로도 나오는데, 일단 뭐 색깔에 관계없이 미국에서 나오는 제품은 특허 출원 중이며 현재 검증이 어느 정도 끝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사용을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코넬리우스 케이크를 갖고 계셔서 거기에 2탄 장비를 갖고 계신 분은 바로 캡만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캡을 같이 사용하시려면 필요한 제품이 요런 카플러가 필요합니다. 자, 요 뒷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자, 여기 보면 나와 있는 이런 카플러가 있습니다. 지금 이 카플러는 현재 지금 여기 소형 카트리지가 들어있는 여기 압력 조정기까지 들어있는 요런 제품을 저는 갖고 있는데요. 요 제품을 구성을 하든 뭐 크게 2탄통을 갖고 계셔서 강탄 잡을 갖고 계시는 분은 요 코넬리우스 볼라케그용 카플러가 갖고 계시면 바로 이 기성품 카보네이터 캡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요걸 이용하는 법은 카플러 위를 들어 올리고 집어넣은 다음 얘를 내리면 체결이 완료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게 돌아가기도 하는데 볼락이기 때문에 돌아가지만 절대로 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를 기본적으로 요런 페트병 같은 거에 바로 연결을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방법은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서도 약간 이 2탄 조종기를 틀면 공기가 나올 것입니다. 네, 방금 들으신 대로 공기 나오시는 소리가 들리시는데요. 보통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저 뒤에 있는 이렇게 생긴 그 2탄 큰 통을 이용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아주 빠르고 한 번에 강한 압력을 이용해서 쉽게 강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이 제품이 검증도 되고 성능도 다 좋은데 이 제품은 약 17,000원 정도 합니다. 뭐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들 하시는데, 이런 제품이 사실상 한 번에 강탄을 하려면 그 강탄을 할 시에는 차갑게 된 맥주를 흔들면서 강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정화 기간이 필요해서 바로 이 뚜껑을 열어서 다음 거에 이렇게 쓰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한 10개 이상은 필요해야, 10개 이상은 갖고 있어야 아무래도 강탄을 좀 더 빠르고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문제가 되는 이슈 때문에 이 제품들을 많이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한 대안이 뭐냐, 그러면 그동안 옥탑방님이나 다른 분들이 올려주셨던 강탄 장비들을 한번 만들어서 직접 써보자 라는 게 이번에 핵심입니다. 강탄 장비를 제작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거를 10개 사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드는 경우가 있어서 종종 제가 이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좀 만들어 보이자고 합니다. 먼저 가장 저렴한 방법은 타이어 구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다른 분들이 복잡하게 구성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 제품을 사용하니 굉장히 쉽게 되었습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사용한 타이어 구치는 이 스쿠터형 타이어 구치입니다. 물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고무가 있어서 뭐 맥주에 닿는 게 조금 뭐 마음에 안 드시거나 불편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쇠에 닿는 것보다도 괜찮고, 고무를 사용하기 전에 스타산 같은 걸로 한번 이렇게 소독을 해주시고 사용을 하시면 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 안에를 자세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그 쇠 파트가 있기는 한데요. 물론 맥주가 닿긴 닿습니다. 그리고 맥주가 나중에 역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만 적어도 병에 장착이 되어 있을 때는 아주 훌륭하게 기밀이 되어서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만들면 가장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이런 맥주 페트병 뚜껑에 제가 그 전에 소개를 드렸던 바로 요 리머라는 제품을 이용해서 구멍을 뚫어 주시면 됩니다. 리머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병 뚜껑에 가장 가운데 이렇게 중심을 잡으시고 그냥 힘을 주셔서 뚫어 주시면 됩니다.
자, 처음에는 끝이 뾰족하기 때문에 그냥 딱 누르면 바로 조금씩 뚫고 나가고요. 힘을 줘서 눌러서 돌리다 보면 이렇게 구멍이 삭삭삭삭 뚫려 나옵니다. 자, 그러시면 지금 조 제품을 하기 위해서는 약 14mm의 구멍이 필요합니다. 요 리머는 14.5mm까지 뚫을 수 있기 때문에 대략 요 리머의 끝부분까지 다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거의 끝까지 이렇게 구멍을 깔끔하게 뚫어 주시면 매우 깔끔하게 구멍이 뚫립니다. 자, 보세요. 지금 구멍을 보시면 매우 깔끔하게 뚫려 있습니다. 지금 사진상으로는 약간 지저분하게 보일 수 있는데요. 요거는 뒤에 고무가 좀 너덜너덜 거리는 거지, 실제로 이렇게 잘 보시면 구멍이 매우 깔끔하게 뚫립니다. 요런 걸 보셔도 그냥 동그랗게만 구멍이 깔끔하게 뚫리고요. 다른 것들 작업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매우 쉽고 힘을 덜 들여서 구멍을 깔끔하게 뚫을 수 있습니다. 깔끔한 구멍이야말로 일단은 새는 걸 방지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요번에는 바로 요 타이어 굿즈를 이용한 제품을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착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구멍을 뚫은 타이어 굿즈 뒤에, 구멍을 뚫은 페트병 뒤에 타이어 굿즈를 올리시면 그냥 요런 플라이어 같은 걸로 바로 잡아서 빼주시면 이렇게 장착이 끝납니다. 바로 이 제품을 이렇게 항상 보관을 하시다가 사용을 하실 때는 이렇게 열어서 이 제품을, 뒤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제품을 그대로 병에 마개를 꽂으신 후 요런 약 2,500원에서 4,500원 사이엔 타이어 굿즈를 바로 여기에 장착하셔서 이제 2탄을 주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셀 것 같다 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안에서는 절대 새지 않습니다. 이 제품은 아무리 압력이 높아도 자동차 타이어, 스쿠터 타이어 압력을 버티기 때문에 절대 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카보네이터 캡은 비용이 딱 요 병뚜껑 값, 그리고 타이어 구치 값, 물론 타이어 구치 에어척 값이 들긴 합니다. 에어척도 이거는 이제 클로즈드 타입이 아닌데요, 한 18,000원 정도 주시면 클로즈드 타입을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그냥 공기를 틀어놓고 있다 막혀 있다가 이렇게 딱 되는 순간 척이 열려서 공기가 주입이 돼서 바로 공기가 주입이 되는 제품을 이용하시면 좀 편하겠습니다. 오늘의 가장 메인 핵심은 바로 이 제품입니다. 많이들 보신 제품인데, 요 명인 코리아에서 파는 요 카플러를 이용한 제품인데요, 요 제품을 구성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다양한 시도를 하셨고 다양한 실패를 경험하셨고 많은 돈을 낭비하신 분도 계시고요. 뭐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요 제품을 만드는 법은 가장 간단하게 구성을 하는 방법은 일단 원리는 그렇습니다. 병 뚜껑 밖에 순놈 카플러가 있고 그 안으로 공기가 들어가고 이 카플러 때문에 절대로 공기가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밀이 되고, 뒤에 니플은 요 카플러를 지지하고 막으면 되고, 요런 틈새들에서 절대로 공기가 새지 않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가장 대동소이합니다. 흔히 이용하시는 니플들은 뭐 요런 니플들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요런 니플들 뒤에 나사산이 요게 그 안에가 6A다 그러면 이게 아마 8분의 1일 것이고, 8이다 그러면 4분의 1인가 그렇습니다. 제가 이용한 니플들은 이런 제품도 이용을 해봤었고요. 이런 제품들의 특징이 문제가 있어서 저는 이렇게 좀 큰 니플들도 이용을 해봤습니다. 큰 니플들도 이용을 해봤습니다만 가장 적합한 니플을 찾아본 결과 이 니플입니다. 이 니플은 일단 여기 턱이 어느 정도 있어서 고무들이나 기밀 방지하는, 그러니까 그 공기 타이트하게 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되고요. 크기가 작고 여기가 이렇게 확산기 형태로 돼 있어서 아무래도 공기가 좀 작게 나옵니다. 작게 나와서 처음에 이제 강탄을 할 때 접촉면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강탄을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이 제품은 스테인리스 제품이 나오질 않는데, 아까 보신 이런 제품이나 다른 니플들 같은 경우는 스테인리스 제품이 나옵니다. 스테인리스 제품을 꼭 이용하시겠다 하시는 분은 이용하셔도 되는데, 저는 요 동으로 된 거를 이용했어도 별로 뭐 맛의 변화나 큰 차이는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스테인리스는 최소 3배 이상은 비싸고요.
스테인레스 만약 하실 것 같으면 이 제품도 스테인레스로 같이 하시면 되고, 암 카플러도 스테인레스까지 하시면 아마 맥주가 뭐에 닿는다 뭐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은 없으실 겁니다. 자, 이 제품을 제가 다양한 구성을 해봤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보시면 저는 고무 와셔를 준비를 했습니다. 고무 와셔를 준비를 했고, 제가 지금 바로 옆에 있지만 보여드리지 않는 것이 테프론 테이프, 그리고 또 이제 오링이 있습니다. 오링을 준비를 하였는데, 제가 그동안 오링도 써보고 고무 와셔도 써보고 테프론 테이프도 써보고 그 외에 다른 방법도 써봤지만, 가장 좋은 것은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은 채 바로 이 고무 와셔 하나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제가 실험해 본 결과 가장 기밀성이 높았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자, 리머로 먼저 약 9.2mm 정도, 9mm 정도 되는 구멍을 뚫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이 공구를 이용해서 뒤부터 뚫어주셔서 9mm 정도를 뚫어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런 조각들이 나오죠. 이런 조각은 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닛볼을 여기 넣으실 때 가장 최대한 타이트하게끔, 이게 그냥 이렇게 쑥 들어가지 않고, 그렇다고 너무 버티지도 않고, 왜냐하면 너무 버티다 보면 나중에 캡이 울어서 오히려 이렇게 기밀성이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딱 맞춘 것처럼 하면 약간 쉽게는 들어가지만 꽉 조이게끔. 자, 그래서 요 미세 조정은 요 공구로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딱 넣으시면, 자, 캡에 지금 요렇게, 네, 닛불을 넣었고요. 절대 흔들어도 닛불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닛불이 그렇다고 안에서 쉽게 버티는 크기도 아닙니다. 그냥 닛불을 넣으시면 되지만, 조금 더 나는 타이트하게 하고 싶다 하시면 약간만 구멍을 작게 하시면, 처음에 닛불을 넣으실 때 이렇게 돌려서 넣으시면 여기가 딱 나사선이 태핑이 되면서 깔끔하게 기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된 제품에 바로 요 고무 와셔 링크를 올려놓겠습니다. 고무 와셔를 끼우시고, 그 다음에 바로 요 순놈 카플러를 올리시면 됩니다. 손으로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타이어 조립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자리를 좀 잡아 주시면 사실상 이렇게 손으로만 해도 거의 공기가 새지 않을 정도는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똑똑한 호모 브루코스이기 때문에, 예, 요런 스패너와 요런 복스렌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T자형 복스렌치고 이 제품이 한 1,000원 정도 합니다. 1,500원. 근데 이 제품을 사용하실 때 가장 주의하실 점은, 이 제품은 한 사이즈만 있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린 바로 이 제품을 사용하시려면 약 12mm 짜리 제품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이런 제품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요게 렌치가 들어가다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제품은 10mm 짜리인데요. 그 사이즈는 거기 나옵니다. 요게 10mm 짜리 렌치인데 이 제품을 사용하시면 이 제품은 딱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여기가 14mm인데도 불구하고 14mm 짜리 렌치가 턱에 걸려서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실 수가 없게 됩니다. 물론 이 제품들을 다른 렌치나 다른 뭐 스패너 같은 걸로 잡고 사용하시면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조립을 하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리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자, 바로 왜 너는 그렇게 특이하게 생긴 너트를 사용하느냐, 닛볼을 사용하느냐. 그러면 이 제품은 10mm 짜리입니다. 여기 걸리는 턱이 별로 없어서 압력이 생기는 순간 이게 병뚜껑을 이렇게 뚫고 나가려고 해서 병뚜껑 모양이 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이 사실은 이렇게 턱이 많은 제품을 사용하시면 가장 좋은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체결하기가 좀 어렵고,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없는, 딱 이렇게만 있는 제품이었으면 이 제품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턱이 좀 있고 12mm까지 턱이 있고, 이 제품은 참고로 10mm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이 제품도 그렇고, 그리고 다른 작은 닛볼인 이 제품도 10mm입니다. 그래서 병뚜껑이 약간 울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손으로 조립을 마치면 그 다음부터는 간단합니다. 스패너로 양쪽을 조여주시면 되는데 너무 꽉 조이실 필요 없습니다. 안 돌아갈 때까지만 조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잡으시고 넣으시고, 자, 쉽게 이렇게 돌아가지만 지금 좀 멈추기 시작합니다. 자, 이 정도만 조여주시면 딱 되겠습니다. 그러시면 가장 좋은 것이 고무가 울지 않고 고무가 이렇게 뜨거나 울지 않고 딱 알맞게 기밀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공기가 새는 경우는 보통 병뚜껑을 잡고 위에 수카풀을 잡고 돌려보세요. 이게 돌아가면 보통은 셉니다.
자,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타이어 구찌 제품은 잘 돌아가진 않지만 돌아는 갑니다. 그렇지만 타이어 구찌는 안에 턱이 있어서 압력을 받으면 받을수록 오히려 더 기밀이 잘 되는 제품입니다. 그렇지만 이 제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게 돌아가지 않는지 확인을 하시고 만드시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 제품 10개, 이 제품 10개, 이런 고무 와셔를 하나 구입하셔서 이렇게 많이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대략적인 원가는 요게 한 1,800원 정도 하고 병뚜껑이 100원 미만이며 고무 와셔가 옥션에서 한 100원, 그리고 요 뒤에 이 립볼이 한 300원 정도 해서 도합해서 한 2,500원 미만 정도가 소요됩니다. 요 제품이 17,000원이고 요 제품이 2,500원인데 기능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요 제품을 계속 사용하시다 보면 조금 느슨해질 수가 있습니다. 요런 공구와 요런 복스렌치, 그리고 요런 스패너 정도가 있으시면 나머지는 충분히 다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링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오링은 뚫고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오링은 아무래도 이런 고무 와셔보다는 기밀 유지가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테프론 테이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나중에 지저분하게 삐져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테프론 테이프 자체 두께 때문에 나중에 압력상 많이 조이질 못해서 이 병뚜껑이 자체가 울거나 조금 사용이 어렵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테프론 와셔도 있는데요. 테프론 와셔는 제가 사용해 본 결과 요 고무 와셔랑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지만 테프론 와셔는 앞뒤로 사용을 하셔야 되고 테프론 와셔는 개당 400원 정도로 매우 비쌉니다. 또 한 가지는 요 고무 와셔 같은 경우를 뒤에도 만약에 넣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직접 넣어서 실험을 해보고서 본 결과는 그냥 단 고무 와셔 하나만 요 앞에 고무 와셔가 절대로 울지 않게 이렇게 적당하게 조여서 쓰시면 됩니다. 물론 저는 덩치가 크기 때문에 힘을 좀 많이 주는 편이긴 하지만 일반 분들은 이 정도면 절대 세지 않겠다 하면 됩니다. 이 정도를 가지고 제가 실험하는 동영상을 다음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면 50psi도 거뜬히 건져서 절대 공기가 새어나오지 않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에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제품 구매하시는 곳은 전부 다 링크로 올려드릴 것이고요. 만약에 제작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제작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요 공구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요. 이게 한 3만원 정도 합니다. 이게 나름 비싸죠. 근데 이게 그때 사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쇠도 뚫을 수 있고 한 1mm가 넘는 알루미늄 스테인리스도 뚫을 수 있고 요게 발효조의 물꼭지 뚫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제품은 하나 구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뭐 일상생활에서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근데 제가 뭐 모든 분들이 다 그러실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석영 정모나 뭐 기타 정모가 있는 경우에는 이 제품을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여유가 계신 분들은 2개를 구입하시면 매우 도움이 됩니다. 왜냐, 요 날이 아주 예민하게 예리하게 유지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저는 그래서 이 제품은 플라스틱용으로 예리하게 잘 사용하고 있고 많이 사용한 제품은 쇠를 뚫을 때 주로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쇠를 뚫을 때 사용하는 제품으로 쇠를 먼저 뚫어 놓고 마무리만 얘로 해주면 쇠도 아주 쉽게 깔끔하게 뚫을 수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질문이 계시거나 카보네이터 캡을 사용하시는 방법, 그리고 카보네이터 비용이나 카보네이터 자작에 대한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가급적이면 쪽지 마시고 댓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품을 제가 테스트하는 동영상을 곧 조만간 올릴 텐데요. 테스트하는 동영상을 올렸을 때 반응을 보시고 직접 본인이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